세월호 관련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이 어린 학생들이 계세요. 아마 여기 2012년도에 대통령 투표에 선거에 임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2012년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세월호 참사의 공범들이세요. 자신의 투표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 저기 학생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가장 과열차게 싸우셨던 시민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오해하실까봐 그래요. 우리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나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고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술 취해서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 세월호와 18대 부정대선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세월호 벌어졌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고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가열차게 싸웠고 안 싸웠고 어떤 사건이 슬프고 안 슬프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문제예요. 인과관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어요?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가짜의 경우에 가짜 구조 대책입니다. 가짜의 경우는 가짜 정보 속해 있고 가짜 총리, 가짜 대통령은 온전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세월호의 진상은 이미 규명됐어요. 무슨 세월호는 항상 지금 259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세월호 진상규명을 얘기합니다. 이미 드러난 진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들이 왜 자꾸 진상규명을 요구합니까? 이미 드러난 진상규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면 돼요.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는 박근혜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18대에서는 정치적 관권 개입 부정선거, 새누리당에 의한 불법 선거등의 동원, 박근혜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개표 조작의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까? 이남종, 통합진보당, 세월호 모두가 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친일반역, 군사독재,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남종의 죽음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서민의 삶을, 청년랑 학생들의 삶을 비판하게 하는 저들은 늘 맥을 이어서 싸우고 있어요. 친일파들이 여전히 군사독재의 맥을 이어가면서 그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권력을 또다시 부정선거로 잡고, 정하던 이남정 열사는 그저 소리 소문 없이 누군가 손에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외면당했어요. 어게인 4.19를 이야기하던 3일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기획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약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들은 맥을 이어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는 세월호, 누구는 부정선거, 누구는 이남종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남종의 귀를 기울인다면, 특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남종은 조선대 외국어대학 영어과 91학번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쫓아가야 될 맥이 보여요. 우리 후배 청년 학생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왜 이남종이 죽어가야 했는지. 적들이 맥을 이어가면서 싸우고 있다면 우리도 줄거리를 잡고 싸워야 됩니다. 친일반역과 싸워야 되고 군사독재와 싸워야 되고 부정대선과 싸워야 돼요.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남종 열사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조선대 외국어대 91학번이면 91년도 초반 노태우 정권에 맞서서 여러분들 같은 학우들이 교정에서 또는 시가지에서 수없이 분신을 결행하고 투신하던 시기였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 죽어왔습니다. 20수년이. 그 시절 이남정 열사는 침묵했어요.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런 투쟁적인 모습 말고도 다른 길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남정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서 예편하고 일상을 성실하게 아무리 살아도 또다시 인명관계 집권하고
또다시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광주항쟁 때 죽어 쓰러진 시민들을 보고 일광욕 죽인 후보들, 광주 희생자의 아들의 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오해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광주의 죽음들이 모욕당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세력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 일베 사이트를 국정원이 비호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남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대선인으로 시청광장에는 매번 2만 명, 3만 명, 5만 명, 8만 명 청경장이 모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느라고 양손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항상 앉아 있었어요.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이남정 열사의 죽음은 결코 돌발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부정대선 전국이 고착화해 보던 시기, 시민들의 세력은 점차 싸우는 척 무릎 꿇고 있던 시기, 홀로 분신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벌침막은 적정 흑백 4가지 태극기 색깔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근혜 사태 특검 실시, 그걸 들고 서울역과 고가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역과 고가도로는 1980년 서울역 해군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10만 학생 배우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경복궁에 있는 전두환 정권을 타도하러 가자 유시민이 이야기했어요. 심재철이가 피 흘리지 말자, 유해사태를 피하자, 투쟁이 유보됐어요. 그 다음날 5.27 비상계엄 확대, 그리고 그 다음날 5.18로 전국이 이 광주가 삐꺼우리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유보된 투쟁은 불행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역 해군의 평안의 그 자리에 이남정 열사 홀로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 전 10만 청년 배우들은 모두 터지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이남정이 홀로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선배 이남정은 91년도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던 하구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청광장 같은 시각에 그 자리에 흩어져 있는, 늘 앉아서 촛불만 들고 있는 그 시민들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남정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던 이 시민들이 어떤 정당이나 정치를 가도 무관해요. 다 일개 시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학교가 있고 총학이 있고 학과별로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뿔뿔이 1인 1인 개인의 시민들이에요. 이 중에는 83세 노숙장 할아버지도 계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1인 6대신 할머니도 계세요. 지난 2년 동안 단 일주일도 빠지지 않고 눈비를 맞으면서 싸웠어요. 오로지 청년 이남정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남정의 죽음의 이후로 4개월 넘게 길거리를 또 뛰어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포기해버린 그 투표지를 끝내 잃어버린다면 박근혜 소나기로 들어가고 우리들의 투표지는 우리 이웃을 죽이는 중기가 될 것입니다.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외치던 그때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전남대 후문에 있었어요. 전남대 후문에 4월 16일날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똑같이 이 마이크를 들고 혼자 6시간을 떠들었어요. 전남대 학생 여러분, 호란이 없는 전남대 학생 여러분,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그 정문 앞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갔지만 우산을 덮어쓰고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우산을 걷고 이야기를 들어서 수없이 하소연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전남대 후문 비오는 그날 4월 16일날 단 한 명도 이 마이크 앞으로 와서 부정선거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한 분도 없었고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속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유적지가 나가는 서명을 해서 5천명, 만명 생각도 못하던 유적지 전에 지어드렸어요. 길거리에서 44일 노숙농성을 했어요. 수없이 싸웠고 청와대로 뛰어갔고 온갖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하루 이틀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지지도 않는 구호를 외쳐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깃발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보기 흉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태극기 하나만 걸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전에는 이 나라가 결코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의 지능만 있어도 거부할 수 없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선거 관련 문서, 개표 상황표와 개표 증명표 두 가지만 정보공개청으로 통해서 확인하시면 투표함의 뚜껑이 열리기도 전에 투표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우리 학생의 투표지가 아직 투표함에서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정체불명의 집개표를 TV로 보고 있었어요. 길게는 2시간 10분이 빠르게 개표는 조작됐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명목으로 지금 대법원에 2013년 1월 4일날 선거문 소송이 제기돼 있어요. 시민들 수천 명이 달려가서 지금 2년 지나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 초 대선이 치러지고 불과 15일 만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대법원으로 달려갔어요. 13명의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재판 결과를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작년 7월 4일날 박근혜는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4개월이 가까워오도록 내일이면 만 24개월입니다. 이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불법 판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퇴진 리본을 뺄 수가 없어요. 하단에 달려있는 이 빨간 리본은 여러분들이 전부가 목숨을 던져서 여러분께 던진 유서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기 전에는 이 누나, 오빠, 삼촌, 이모들은 죽어도 이 리본을 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 새끼 살려내라! 내 새끼를 살려내지 못하자면 박근혜도 죽을 것이다. 옳다. 여러분들 혼자만 떠들어서 죄송하고요. 힘차게 우리 기를 모으면서 구한모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대신하라! 서울은! 박살이다! 박근혜는! 대신하라! 정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온유하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적들을 생각하세요. 박정희가 5.16 아침에 나올 때 가족들과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전두환이 12.12 군사구태타를 일으키거나 광주를 피로 물들이는 그날 아침에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주석지라고 하는 이명박, 이산화가스, 박근혜조차 119 부정대선을 저지르는 그날 밤에는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어요. 적들은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제가 발언을 드릴 때 세월호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셨어요. 교통사고 아닙니다. 세월호의 출몰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월호가 학살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선원과 선장을 빼내야 됩니다. 선원과 선장은 그 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은 말로는 엄하게 처벌받는 범죄예요. 선장과 선원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선원들은 승객과 배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선장과 선원을 배에 그냥 두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납니다. 세월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구명조끼를 착용했기 때문에 가판으로만 나오면 이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분에서 6분이면 살아나요. 저런. 그런데 100분 동안 20분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 구조하지 않았고 선원과 선장만을 계획적으로 뽑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장이 아이들 50명이 있는 선실문 앞을 지나왔어요. 한 번 지나왔어요. 6만 열을 열고 애들아 나오면 살 수 있는데 도망쳐 나왔어요. 반스만 입고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위급한 걸 알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눈앞에 놓고 나왔어요. 자기 핸드폰이랑 바지를 잊어먹어서 다시 들어가 서원이 있어요. 다시 들고 나올 때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3번을 왕복하는 동안 아이들을 외면했어요. 이거 학살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침몰의 원인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수백 명의 승객들을 두고 선장과 선원을 뽑아내고 4차례에 걸쳐서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라고 방송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문적인, 물리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하더라도 이것은 학살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살에 대처하는 자세로 싸우셔야 진상규명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고 지금 부정선거였고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에요. 가짜 대통령, 가짜 총리, 가짜 정부, 가짜 외경의 가짜 구조 대책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죽어간 그 어린 원원들을 생각한다면 언니 오빠로서 또는 동시대의 시민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쟁의 태도는 바뀌셔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태도로 바뀌셔야 합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세월호는! 박근혜는! 여러분들의 발언 다음 순서 필요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